초보자들은 이런 물건을 봐도 아무리 싸도 49%가 아니라 30%대 내려가도 입찰을 못해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 진짜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누구신지 모르실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4년 3월까지 직장을 다녔다가 3월부로 이제 그만두었고요. 그래서 24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네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과들을 보면은 이제 전업을 하고도 남는 성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퇴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광남님을 옆에 모셨고 우리 교육생분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채수의 낙찰 사례와 매도 사례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채를 낙찰받고 몇 채 매도하셨는지. 제가 직장 다닐 때는 23년 11월에 한 채 낙찰 받았고요. 24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을 할 때 24년도에는 11채 받았고요. 올해 25년도에는 현재 2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4채입니다. 그러면 총 14채 이 중에서 매도는 4채 매도를 4채 했습니다. 완료하셨고 예.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순수익이 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예. 다 떼고 다 떼고요. 23년도에 이제 교육을 들으시고 2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네. 경매를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4년도에 이제 우연히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어요. 그때 당시면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푸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랐고요. 네. 그냥 그 아파트 우연히 전세로 계속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네.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네. 이제 팔 생각이 없냐. 그런 전화를 계속 받으니까 직장 생활 할 때는 제가 월급 받고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액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피를 몇 천만 원 붙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14년 전이면 벌써 10년 전인데 네. 어쨌든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네. 사이에는 뭐 다른 그 사이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청약이라든가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부하다가 이제 퇴사할 시점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삶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2의 취업도 이제 좀 힘들고 취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는 현저히 낮게 받게 되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부동산 관련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네.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와이프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1년도 12월 달에 그만두고 네. 22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에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23년도 5월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와이프한테 공인중개사 이제 네. 일을 맡겼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경매에 대해서 이제 아. 전업을 하게 된 거죠. 와이프가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회사 준비하고 네. 그래서 이제 23년도 8월은 그때부터는 제가 경매는 그 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좀 유튜브를 많이 좀 봤거든요. 네. 그 중에서 경장님의 네. 유튜브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뭐 소액으로 빌라를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까지 이런 절차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공감을 얻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선입견이 좀 깨졌죠. 빌라는 좀 매도하기도 힘들고 거래하기도 힘들고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장님께서 빌라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낙찰받고 수리하고 이제 사진 찍고 부동산에 내놓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나도 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좀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리치스쿨 학원을 좀 제가 등록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제가 뭐 교육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드리지만 예. 진짜 하는 사람들도 진짜 대단한 거지만 우리 강남님은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쪽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23년도 11월 낙찰 받았을 때 그 전에는 한 7번 정도 폐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23년 11월 달에 이제 화성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고 그것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경기도 외곽도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지방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지방에도 좀 이렇게 원래는 수도권 쪽을 좀 그렇죠. 하다가 뭐 예. 경쟁이 좀 치열하고 낙찰이 잘 안 되다 네, 보니까 그럼 좀 외곽을 봐야겠다 네,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로 네. 유입이 되신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광남님의 매도 물건들 14채를 받으셨지만 이제 4채를 매도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4채 어떤 물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첫 번째로 받았던 물건이신 거죠? 네네. 아니면 화성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감정가 1억 2천짜리 물건이고 허신면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억 2천짜리가 지금 반값이 된 상태에서 우리 광남님께서 3명과 경합을 해서 7,6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전용 면적 한 13평 정도 되고요. 필로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향은 남향이고요. 막힘이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도보 한 3분 거리.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지금 좀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걸로 공포감을 좀 갖기도 하는데 우리 네. 광남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보시고 바로 확신이 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경기도 외곽 지역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그다음 우선순위를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초등학교가 있으면 네. 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 중, 고를 근접한 빌라를 조금 네.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뭐 마트라든지 버스 예. 정류장 이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실제로 갔을 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임장을 가셨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조용하죠. 예, 사람도 너무 없고. 아, 이런 느낌이고 그냥 조용한 마을에 예, 신축 빌라. 이거는 좀 신축이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요. 18년식이거든요. 오, 좋습니다. 위치 한번 살펴봤고. 명도는 이제 소액 임차인이 이제 네. 살고 있으셔서 외국 분이신가요? 예, 대항력은 없고 배당 받으시려면은 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뭐 저항이나 이런 건 예, 없으셨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배당 받으실 그렇죠. 수 있다는 거를 좀 안내해 드렸고 네. 하니까 순순히 좀 나가셨습니다. 이 물건을 그래서 7,600에 받아서 이제 매도를 얼마에 하셨고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가는 1억 700만 원이고요. 1억 700. 그러니까 예. 세전으로 3천 정도. 네네. 어. 법무 비용은 한 202만 원, 예, 금융 비용이 한 195만 원, 명도비는 예, 들지 않았고요. 도배비 90, 인테리어 273만 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제 맡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과금 45만 원, 경비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중개수수는 100만 원, 소득세 337만 원. 그래서 337만 비용 원. 총액이 1,28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익이 1,800만 원이 남으셨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을 딱 보면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매도가 빨리 될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매도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낙찰받은 게 23년 11월이었고요. 언제 계약은 24년 6월에 했습니다. 24년 6월, 그러니까 7개월. 예. 계약서를 그때 쓰고 잔금은 또 잔금은 8월에. 돈을 기준으로 본다면 잔금을 12월에 하고 8월에 예. 받으셨으니까 얼추 7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7개월 걸리는데 안 네. 불안하셨어요? 전혀 불안한 건 없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싸게 받았기 때문에 한 3, 4년 가도 전혀 불안한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조사하면서 뭔가 확신을 갖게 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 네.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을 봐도 아무리 싸도 49%가 아니라 30%대 내려가도 입찰을 못해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사실 부동산에서 네. 매도가가 9천만 원 정도 해야지만 이제 손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그 컨디션을 보고 충분히 한 1억 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남향에다가 네. 평수는 작지만 네. 초등학교 옆에이고 그래서 분명한 그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대신 이제 부동산은 서신면도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송산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서신면이고 그 위쪽으로는 송산면이에요. 터미널 있는 예, 쪽. 그또 우측으로는 도마면이 있거든요. 요건가요? 예. 어. 그래서 이쪽 지역은 서신면, 송산면, 도마면을 네. 같은 한 동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이제 서신면하고 송산면하고 도마면하고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 100에서 한 150군데 내놔서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9천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매물 광고는 제가 봤을 때 1억 천에 1억 천에 했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부동산의 반응, 이거 안 팔린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집의 이제 네. 실거래가는 1억 4,500이었거든요. 비교적 최근이었나요? 너무 옛날에 가격이 높았을 시점 실거래 이슈 그렇죠. 이제 있으니까. 부동산 상승기 시점에 네. 21년도 그래서 주인이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1억 4,500으로. 네. 충분히 1억 1,000이면은 1억 1,000에서 좀
절충을 해서 1억까지는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공실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하셨을 해놓고.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수요자는 내부 상태나 공실이어야지 또 집을 사시니까 빌라 사시는 분들은 예. 막 그분들한테 파시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제 수리가 다 끝나면은 제가 또 이제 집에 대해서 또 촬영을 하거든요. 관광 렌즈가 있는 그 전에 대표님이 네. 말씀해주신 네. 관광 렌즈가 있는 그 카메라를 그 전에 이제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예 카메라인 거죠? 저런 네. 카메라. 그렇죠. 오. 그 촬영을 해가지고 네. 그 매물 정보하고 그 사진하고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네. 다 제공을 해드렸죠. 나중에 이제 매도됐을 때는 매수자 손님이 이 사진이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봤는데 사진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사진으로 장난치는 중개사들도 사실 많거든요. 예. 이미 막 엄청 집 엉망인데 깨끗했을 뭐 분양 당시 사진을 그렇죠, 그렇죠. 올려놓는다든가 예, 그런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가보니까 똑같아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예. 혹시 뭐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요? 내국인이었나요? 예, 내국인이었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본인도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이제 거기 빌라를 투자하신 거죠. 이제 월세 받을 목적으로. 어쨌든 경기도 중에서도 외곽지를 사서 단기에 매도를 하셨는데 예. 좀 어떤 거를 배우시게 됐는지 신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경기도 외곽이라고 해도 초등학교가 있고 컨디션도 2018년식의 준신축급으로 해서 낙찰 받아도 거래가 되는 걸 보고 향후에는 좀 지방도 아무래도 이제 지방은 이제 수도권보다 이제 경쟁률이 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에도 좀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누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 확신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뭔가 내가 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두 번째 물건 또 볼게요. 바로 포천으로 가셨어요. 네. 아니 포천은 너무 근데 포천도 뭐 경기도긴 하니까 근데 가장 이제 변두리인 거죠 경기도 내에서. 여기도 외곽이죠. 자, 포천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물건이죠 이게? 여기도 이제 2018년식이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멀어요. 대신 여기는 좀 단지형이거든요.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데는 이제 2단지고요. 네. 전용 면적 18평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엘베는 없고 대신 북향이고 북향이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힘이 없거든요. 막힘 없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다른 세대들은 좀 막힘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막힘이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남향보다 뚫려 있는 북향이 나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단독 낙찰을 받았거든요. 거의 최저가에 붙여 쓰셨나요? 최저가에 300만 원 더 붙여서 예, 그러니까 1억 5천 감정된 거가 한 번 유찰돼서 1억 500이 됐을 때 300만 원을 더 써서 1억 800에. 저는 이제 최저가는 잘 안 쓰고요. 왜냐면은 혹시나 한두 명이 들어올까봐. 꼭 그 가격에 쓰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 하에 약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마 채무자가 살고 있었나요? 예, 채무자분이 살으셨는데 이제 이분은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 연락할 분이 없어가지고 사건 열람을 하니까 동생 가족분들 예, 등본이 있어가지고 그 동생분을 찾아가지고 이분이 평창 쪽에 사셨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분은 이제 직장 다니니까 없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 물건을 보고 연락처를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리고 나서 이분이 그러면은 집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좀 지연이 됐거든요. 네. 가족들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 안에 있는 짐들도 정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짐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폐기물도 처리할 때 비용이 드니까 서로 좀 그게 부담이 됐나 봐요. 가족들끼리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안에 있는 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비밀번호를 달라. 그래서 비밀번호를 받았고 들어가 보니까 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업체 불러가지고 다 정리하고 싹 다 그냥 폐기 처분을 하신 거죠. 가져올 만한 그런 거는 없었나 보네. 냉장고 같은 거는 쓸만한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했고 그렇게 이제 명도가 완료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좀 수리하고 사진 촬영하고 부동산에다가 이제 매물을 여기도 한 100에서 150군데를 주변에다가 뿌린 것 같아요. 아파트는 뭐 단지 내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빌라는 사실 뭐 100군데가 아니라 뭐 200군데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많이 내놓을수록 빨리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물건에 1억 800에 낙찰 받으셨고 매도를 얼마에 하셨죠? 여기가 그 당시 시세 알아봤을 때는 자 1억 3천 정도면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부동산에다가.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낙찰 받고 나서는 좀 더 알아보고 한 1억 4천 5백에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부동산에 얘기한 것보다 더 높게 내놓는 그 용기와 분명히 판단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 기준을. 다른 데 뭐 거래 사례가 있었다던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집이 뭐 거래된 사례가 있다던가. 리치스쿨 다니면서 대표님한테 배운 그대로 저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거 추가한 것도 없고요. 뺀 것도 없고요. 네네네. 이제 뭐 실거래가 이제 조회하는 거 엑셀 받아가지고 그런 거 도움이 예. 됐나요? 그러면은 그 옆에 동네도 같이 하거든요. 저는 그쵸.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같이 그쵸. 시세를 알아봐서 이 정도면은 매도가 되겠다. 맞아. 제가 그 얘기는 하죠. 그 동네에 어떤 표본이 작으면 주변도 같이 예, 봐라. 예. 구 전체, 예. 뭐 동 전체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억 4천에게 팔고 싶으면 부동산에는 1억 4천 5백으로 내놓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매수자분들은 계속 꼭 할까? 절충을 원하시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도를 그러면 여기 써 있는 1억 4천입니다. 4천의 매도를 실제 네네,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4,500에 내놓고 500을 깎아드린 깎아드렸습니다. 거죠. 예, 그분이 매수자가 예. 500 깎아달라고 해서 흔쾌히 그냥 500 깎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이미 예, 내놓으시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3,200인데 진짜 그래요. 빌라가 어떻게 보면 1억 4천에 팔리는 거를 지금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독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 차익이 3,200인데 또 들어간 비용들을 계산을 해야겠죠. 취득세는 240만 원이고요. 금융 비용은 183만 원. 대출 이자죠. 네네. 예. 신탁 해지라든가 네, 네. 그런 비용이고요. 아, 또 명도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대신 이제 폐기물 비용 폐기물. 110만 원 들었고 도배비 115만 원, 보일러 수리 32만 원, 입주 청소 33만 원, 미납 관리 계속- 25만 원, 네. 공과금 44만 원, 경비 한 30만 원 들었고요. 중개 수수료는 한 150만 원, 네. 소득세가 350만 원. 중개 수수료는 좀 더 챙겨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죠? 저는 이제 더 챙겨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제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중개사들이 뭐 하는 일이 없는데 뭐 중개수를 챙긴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실상은 네. 제가 그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사 일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집을 또 많이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닥달하는 예, 일이에요. 매수자분, 매도자분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협의도 잘 해주셔야 되니까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네. 모습을 보니까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제안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 정리되고 수고했습니다. 더 드리나요? 아니 제가 먼저 그냥 처음부터 제안을 해드려요. 그렇죠. 그래야 좀 내 걸 네네. 우선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350만 원까지 해서 총 비용이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금 다 떼고 순이익이 1,870만 원. 네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대출을 8,600만 원 받으셨으니까 투자금 3,000만 원 정도. 투자금 3,150만 원. 3,15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을 남기셨으니까 수익률이 한 60% 되는 것 예, 예.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24년도 네. 5월에 낙찰 받고요. 5월에 낙찰 네. 받고 잔금을 6월에 하셨습니다. 6월 중순에. 그래서 매도는 9월에 했습니다. 잔금도 네. 9월 말일자로. 오, 치렀거든요. 쓰자마자 거의 예. 바로 받았네요. 예. 이분은 이제 또 그 주위에서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었거든요.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바로 이제 계약과 동시에 잔금도 바로 치렀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서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웠는데 이 물건은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고요. 일단 없고요. 예. 어떤 걸 또 배우게 예. 되셨는지. 포천시 여기 내촌면인데 제 물건 받은 데가 내촌면에서도 약간 대표적인 빌라였거든요. 여기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나마 좋은 데가 준신축급의 빌라였거든요. 아니 이게 동이 거의 15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네. 진짜 크다. 요게 쭉 이어진 거죠. 네네. 이렇게. 요건가요? 예, 여기는 이제 1단지고요. 1단지, 여기 2단지. 2단지. 저기는 한 15년씩, 여기는 18년씩. 같은 브랜드는 맞는데 이게 좀 3년 뒤에 예, 새로 예, 지어진 예, 거죠. 예, 예. 훨씬 깨끗하네요. 예, 예.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단지형으로 된 빌라가 좋다 이 동네에서. 예, 예. 그리고 거래도 잘 되더라. 근데 여기가 딱 보면은 여기만 보면 뭐가 없네라고 없어요. 하는데 예. 좀만 나가면 여기도 또 시내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떠셨어요? 조사하실 때?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사람이 없고 좀 조용한 동네였죠. 초등학교가 뭐 도보권은 아닌가요? 예, 예. 거리가 좀 있죠. 빌라 같은 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멀게 되면은 네. 이제 학원차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음, 해주기 때문에 좀 초등학교도 멀어도 네.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긴 또 단지형 빌라니까. 네. 근데 딱 봐도 신축이고 딱 살기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네. 매도가 분명히 될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도 포천이라고 하면 보통 군부대를 떠올리시고 예. 아무래도 외곽이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입찰들을 못 하셔서 아마 단독 낙찰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물건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있는 다세대 빌라예요. 예, 감정가는 1억 3,100만 원이었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9,170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제가 시세 조사했을 때는 24년도 1억 2,500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13년식이라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준공 이후 한 10년 이내에 물건을 많이 입찰을 하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13년식이라 네. 5층에 4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도 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초중고도 다 네. 가까이 있고요. 진부면인데 여기도 뭐 또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동네인데 네. 그 KTX 역이 있어요. 진부역. 지금 이 라인인 것 같은데 네. 이쪽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강릉하고도 거리가 뭐 한 3-40분 음. 정도 되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 지역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좀 살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엄청 지금 빽빽하게 상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분명히 또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그만큼 배우 세대가 있으니까 이런 예, 상권들이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관광분들도 네. 이제 와서 이제 뭐 식사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다 있다.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입지적으로는 뭐 문제될 게 전혀 없고 중요한 건 뭐 시세일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최저가에 거의 붙여서 입찰을 하셨고 단독 예. 낙찰인 거죠. 예, 여기도 최저가로 완전히 쓰고 싶지만 혹시나 또 한두 명이 네. 또 들어오시면은 200만 제가 원. 또 그 멀리 가서 입찰을 했는데 폐차라면은 네.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네. 약간 올렸습니다. 아니 그 입찰을 직접 다 다니세요? 네네네. 데이서비스 안 네. 쓰시고? 네. 왜요? 저 전업이니까요. 아. 남는 게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애들도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거든요. 네. 보살펴줄 이제 일이 없거든요. 그냥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접 가고 또 근데 직접 가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가서 또 낙찰 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예, 현장 또 가서 이것도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쵸. 예, 연락처 붙여놓고. 이 집은 지금 채무자 점유라고 돼 있는데 명도시 뭐 큰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채무자분들이 좀 명도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계속 이제 버티시고 이러니까 어쨌든 협상은 계속하고 저는 이제 인도 명령에다가 강제 집행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2번 정도 어겼을 때는 제가 그냥 강제 집행으로 바로 가거든요. 무서우신 분이었어. 바로 신청하고 예. 나름의 기준이 명확하신 아, 거예요. 예, 예. 전업이시다 보니까. 이때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셨을 때니까 딱 그 예, 예. 판단 기준이 계셨던 거죠. 명도를 그렇죠. 많이 하시면서 예. 경험이 그래서 쌓이셨고. 한 2번 정도 약속 어기면은 네. 그 이후로는 잘 지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맞아요. 말을 뭐 안 바꾸는 사람은 많아도 한 네. 번만 바꾸는 사람은 잘 예. 없어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뭐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해도 바로 본 집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고를 한번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계고하고 난 다음부터는 채무자분께서는 이제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계고장이 딱 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끝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드는 거죠. 예. 이제 더 버티면 내가 끌려 나가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2번째 받은 데가 홍성 빌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강제 집행, 본 집행, 짐들도 유체동산 압류해서 경매까지 네. 다 처리했거든요. 1년 동안.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면은 이제 본 집행이 진행이 되면은 짐이 보관소로 가고 이제 선생님께서 또 그 짐 보관을 찾으려고 하면은 강제 집행 비용에다가 짐 보관료에다가 다 지불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집 보관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은 네. 또 이사 비용이 또 드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계속 버티다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는 그쵸.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고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냥 알아서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내용은 그 하셨을 때 예, 뭐 예. 짐을 찾아가던가요? 아니면 보통 포기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홍성 빌라는 네. 짐 놔두고 그냥 나가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네. 다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처분을 다 다 동산 처분을 하셨고 예, 그것도 동산도 경매까지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네. 이제 상계 처리해가지고 다 와, 그러니까 끝냈죠.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없는데. 그 완전히 전체 그 과정을 다 겪으셨네요. 네네. 강제 집행에 플러스 동산 집행까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낙찰받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 경험치로 해서
그 이후로는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다 해봤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9,300만 원에 받아서 이거는 얼마에 매도를 하셨나요? 네, 이것도 제가 1억 2,5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억 2,800에 내놨습니다. 우와. 그 실제 계약을 한 거는 1억 2,500. 예, 300을 깎아줬고. 예, 1억 2천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를 네.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수리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집이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스티커가 이제 방바닥, 화장실, 창문, 북박이장 엄청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업체한테 맡기기에는 좀 네. 이게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셀프로 다 뗐거든요. 네. 밤 한 12시까지. 막 스티커 제거제 이런 거 뿌려가면서 예, 이제 막. 진짜 어렵게 다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타일 교체도 하고 네. 집수리도 하고 네. 필름 시공도 하고 도배하고 입주 청소하고 음. 이러고 나니까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이제 절충을 많이 안 해드린다는 게 판단을 했고 여기는 또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금이 지금 전액 투자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출이 예, 없고. 여기는 제가 24년도 11월 달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왜 대출이 안 나왔지? 지방에다가 제가 이제 신탁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연말에는 또 이제 신탁 대출이 어려운데 네. 가뜩이나 또 지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꺼리더라고요.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대출을. 군데 다 받아보신 거죠? 네네. 뭐 인천 쪽에도 알아보고 그 지역에도 같이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랴부랴 제 형님한테 투자금을 반반씩 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셀프 등기를 했죠. 셀프 등기를 하니까 네. 법무사에서 하는 것보다 한 8, 9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런 뭐 좀 이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또 비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취득세 비용이 한 123만 원. 네. 이게 셀프 등기에서 싸게 한 거죠. 네네네. 비용 한 200만 원 넘게 여기 나왔을 것 그렇죠. 같아요. 200만 원이 네. 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셀프 등기했기 때문에 네. 123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인도 명령하고 강제 집행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계곡 끝나고 좀 환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도어락 교체 16만 원, 주방 타일 교체 50만 원, 집수리 한 59만 원, 필름 시공 한 60만 원, 도배 85만 원, 네. 입주 청소 41만 원, 공과금 66만 원, 네. 경비 한 50만 원 정도 네. 들었고요. 중개소설은 제가 한 200만 원 또 챙겨드렸고요. 소득세는 338만 원, 총 비용이 1,108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월세 이 월세는 뭐예요? 형식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며칠 날까지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또 어기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은행 이자에다가 저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못 은행 들어오고 이자 있으니까 사실 은행 이자 없는데. 없는데 월세 형식으로 해서 좀 금 주셔야 된다 음. 해서 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분이 지금 보면은 계고 강제 집행도 있고 월세도 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예. 꽤 오랫동안 안 나가고 이게 버티셨나 봐요. 예, 이분이 2월 중순까지. 아, 2월 2월 중순? 중순까지. 예. 그러면 2달치의 이제 대출 이자 네. 중에서 한 달치는 이제 그 월세식으로 예, 받은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100만 원 총액 비용 지출을 하셨고 네. 순이익이 그럼 2,100만 원이 남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예, 예, 그렇죠. 전부 다 현금이니까 예. 그래서 2,100만 원 1억 현금으로 투자해서 2,000만 원 근데 그것만 계산해도 20%니까 예, 그렇죠. 상당한데요. 매도까지는 얼마나 걸렸죠? 제가 여기가 24년 11월에 이제 낙찰 받고요. 그리고 2월에 명도가 되고 끝나고 3월에 이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들에서 조사를 하셨을 때 충분히 여기 뭐 3개월 4개월이면 매도가 된다 이런 얘기도 여기는 실거래가가 24년도에 두 건이 있었어요. 같은 평수로 해서 둘 다 1억 2,500에 다 거래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 해도 저는 그냥 시세 파악이 끝났다고 했는데 네. 그 주변에 일단은 부동산에다가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1억 2천 정도면은 이제 매매가 가능할 거다 얘기를 들어서 바로 그냥 제가 실거래가 나온 걸로 해서 분명히 팔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리가 끝나고 이제 바로 당근에다가 같이 동시에 여기는 이제 신탁 대출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근에 이제 집주인 인증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에서 먼저 내놨고요. 바로 내놓자마자
보시겠다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타 지역에 사니까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 당근 손님 좀 집 좀 보여달라 해서 이제 바로 그냥 보여드리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 근데 부동산에서 보통 조사할 때 많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죠. 1억 2,500이 할 수 있어도 뭐 1억 1,000을 부른다던가 이런 경우도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여기가 또 이제 매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물건이 바로 팔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고 네네. 상태도 제일 좋고 아마 네네. 인테리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5층에 4층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로얄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광남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도했던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사실 이게 뭐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쉽게 보이는데 여러 고초가 있으셨고 뭐 강제집행도 그동안 하셨고 네. 그 고생을 이겨내고 진짜 이제 매매 사업자로서 퇴사까지 하시고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를 꿈꾸고 경매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조언해드릴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매는 좀 뭐 어떻게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쉽게 접하고 쉽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거든요. 명도에 대한 선입견, 그렇죠. 또 빌라에 대한 선입견. 사실 이걸 깨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걸 깨고 시작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선입견을 깨고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은 의심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살까지 하겠습니다. 와. 믿어주시고 또 네. 그걸 실행에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걸 성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불러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이제 사례 중심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